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채용 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DGB캐피탈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이 DGB캐피탈에 입사할 당시 채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지난 5월 가동을 중단한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근대화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는 데다 원형이 잘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포항시가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천둥 번개와 함께 1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는 10에서 40mm, 북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많게는 60mm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짙은 안개와 함께 비가 더해져 가시거리가 짧겠고 곳에 따라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3도, 안동은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안동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떨어뜨려 오늘도 도톰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비가 모두 그친 후에 다시 조금씩 햇살이 비추면서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지만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한 뒤 곧장 승진시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얘기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은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급기관 공무원 등의 부탁을 받고 계약직 직원 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허위 출장까지 드러났지만 올해 2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 2달 만인 4월 수주량이 많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독 A씨만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A씨는 2급으로 승진까지 합니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는 공사 내부 인사 규정을 무색하게 합니다. A씨뿐 아니라 B씨도 채용 비리에 연루돼 향후 인사에 반영되는 경고와 주의를 받았지만 2달 만에 승진했습니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승진까지 한 겁니다. 황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직원 C씨는 지난 2월 채용 비리에 허위 출장, 향응 수수를 저질렀지만 정직 3월에 그쳤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징계할 만한 사유가 우리 사규라든가 또는 관련 법 같은 자기들이 검토해봐도 그건 해당이 안 된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다만 검찰 기소 뒤에 해당자들을 추가 징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감사와 함께 해당 직원의 징계를 국토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자정 노력, 내부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채용 비리에 더해 수습 과정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지주 자회사인 DGB캐피탈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대행의 아들 입사 과정에서 박대행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검찰이 최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6년 말 박대행 아들이 DGB 캐피탈에 입사할 때 박대행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당시 박대행은 DGB 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 본부장이었습니다. 자회사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자리여서 비록 회사는 다르지만 아들이 지원한 DGB 캐피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말입니다. DGB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증가가 필요하다 하면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업무를 관할하는 데가 지주 리스크 담당 부행장인 거야. 그분이 박명흠... 그렇지. DGB 캐피탈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캐피탈 사장과 전 경영본부장, 퇴사한 인사 담당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대행이 아들 응시 사실을 캐피탈 임원에게 미리 알렸고 전형 과정에서 박대행 아들의 서류를 일부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피탈 사장 등 면접관 4명 가운데 2명은 박대행 아들인 것을 미리 알고 면접에 참가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DGB 캐피탈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에 관여했고 그 배후에 박대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박명흠 직무대행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용 비리 사건에서 청탁자들은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본부 임원이 아들의 자회사 채용에 관여했다면 이전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가동 61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문경공장의 역사적 의미가 커서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는데요. 문경시가 이를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산업유산을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쌍용양의 문경공장의 보존과 지속 활용을 위한 논의에 집중됐습니다. 1957년 웅크라의 지원 아래 덴마크 회사가 21만 제곱미터에 건립한 쌍용양의 문경공장은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국내 시멘트 공급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면서 60년대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올해 5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공장 건축물과 설비 하나하나가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당시 웅크라 지원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산업유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역사박물관이나 교육체험관, 창업이나 예술단체의 활용 공간은 물론 공원화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합니다. 문경시는 다음 달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문경공장을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의 북방 진출을 타진하게 될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캄차카의 주지사가 본행사에 앞서 어제 포항시장과 만나 양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8배 면적을 가진 극동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의 세르게이 주지사와 환담에서 이강덕 시장은 동해안 제1의 도시 포항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공동 번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루즈 항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쪽을 경유를 해서 우리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는 크루즈를 시범 운항을 그리고 내후년 2020년부터는 전기 항로로. 세르게이 주지사는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와 전자, 자동차 산업을 배우고 싶다면서
우선 물류 운송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ерез Поханг. Кроме этого, м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бизнес Поханга пришел на территорию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 инвестиция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이어 열린 감차카 부지사와의 환담에서 포항시는 오징어와 명태, 대게 등 수산자원 쿼터 확대를 요청했고 감차카주는 관광과 의료 분야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ы может быть возможно и на базе этого н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все отде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е. Поэтому я думаю, что вот здесь нам тоже есть где посотрудничать.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개최에 합의해 첫 개최지로 포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 연방 9개 주지사, 기업인과 각계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8일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본 행사로 기업, 전문가, 청년, 지방정부 파트로 나누어 양국 간 경제, 통상, 과학, 물류, 에너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 상담회도 엽니다. 포럼 공동의장인 경북지사와 연해주 지사는 회담 결과물을 담은 포항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은 물류 항만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중국에 치중했던 교역이 드넓은 유라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달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이른바 민주당 TK 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폭 삭감된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 약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건 의원을 비롯해 홍일학, 박광온, 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시도당 위원장, 자문위원 등 39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구 경북 발전특별위원회, 이른바 민주당 TK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K 특위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들을 챙기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닌 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역대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모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삭감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과 관련해서 했던 공약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착수조차도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뒤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소통해 반드시 성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청도군 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연설 대담 차량 임차비, 선거사무소 전화요금, 외벽 현수막 교체 비용 등을 회계 보고에 누락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3,900만 원보다 34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일과 성과 중심의 평정 우대와 승진을 골자로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저출생 극복, 국비 확보 등 핵심 시책 실적과 경무부서의 가산점을 확대하고 4급 이하 승진 배수 후순위 최대 50%까지는 승진 대상자로 공적 우수자 특별 승진을 시행합니다. 실국장이 보직 직원 선택 등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현재 27개인 전문직을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 실국별 남녀 성비 상하한제와 다자녀 공무원 희망 보직 등도 도입합니다. 또 인사청탁자는 불이익을 주고 비비자는 승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대구시 북구 팔달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30여 명이 19층으로 올라가 다른 입주민 집에 대피해 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20여 명도 아파트 밖으로 대피한 가운데 불은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민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 차량 제한 속도가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사고가 많이 나는 전국 20개 교차로에 포함된 죽전내거리와 범어내거리, 계산오거리 등 지역 6개 교차로가 지난해 말 기준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6개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3년 사이에 265건에서 150건으로 43%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0km로 낮췄고 교통시설 개선 사업을 벌인 것을 사고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운전자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띠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76%, 가끔 착용한다는 운전자는 21%,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체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 97%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비율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9월 말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영덕경찰서가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 신문 기자 5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46살 김모 씨가 관용 차량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5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강구면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는 10에서 40mm, 북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많게는 60mm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짙은 안개에 비까지 더해져 가시거리가 짧겠고 곳에 따라선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굵은 빗줄기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3도, 안동은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8도, 안동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비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오늘도 도톰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전국에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였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청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청도 18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2도, 김천 1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14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의성도 1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 16도, 의성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4도,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비가 모두 그친 후에 다시 조금씩 햇살이 비추면서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